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선택이 저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그날은 늦은 가을, 쌀쌀한 바람이 불던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창 걸음을 옮기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발 앞에 떨어진 검은색 지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주운 물건을 돌려주면 오히려 의심을 받거나 번거로운 일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지갑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일 텐데. 결국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고 고급스러운 가죽 느낌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지갑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주인을 찾아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현금 몇 장과 신용카드들, 그리고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신분증에는 제가 사는 동네와 멀지 않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씨, 나이는 저보다 대략 15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경찰서에 맡기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주소지가 가까운 것을 보니 직접 찾아가서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빨리 찾는 게 더 안심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지갑 주인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였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횡단보도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이 주소가 적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중년 남성은 깔끔한 차림새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확인해보니 없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을 거절하기 어려워 잠시만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작은 방에 있는 화실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이 보였는데 여러 그림들이 놓여 있고 화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나 봐요? 무심코 던진 제 질문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 후에 취미로 시작했어요. 평생 사업하느라 미뤄두었던 꿈이죠. 그는 차를 내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20년 넘게 무역업을 하다가 최근에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했죠. 사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에서도 몇 번 밀려서 의욕을 많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상황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회사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낯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따뜻한 태도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는 잠시 저를 깊이 바라보더니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그림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대답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제 작업실 좀 보실래요? 아마추어 작품들이라 부끄럽지만. 그렇게 저는 그의 작업실로 초대받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는 다양한 풍경화와 인물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작품마다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은퇴 후에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시다니. 사실 그림은 제 오랜 꿈이었어요. 하지만 젊을 때는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포기했죠.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 꿈을 접었습니다. 가끔 그림 동호회에서 만나는데 이번 주말에도 모임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문득 일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말, 저는 그분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의 작은 강의실이었는데 이미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동호회 회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이라 긴장했지만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어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마음속 풍경 그리기였습니다. 강사님은 우리에게 눈을 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린 후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가족과 함께 갔던 바닷가를 그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 씨가 제 그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연습만 더하면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격려에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그림 동호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주중에는 회사 일을 하고 주말에는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김 씨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호회 선배를 넘어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한 방법,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그는 제가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사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업무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등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묵묵히 일만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 씨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를 열려고 해요. 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서요. 당신도 참여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가치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동호회 회원들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전시회 준비 기간은 정말 바빴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 시간을 쪼개 작품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무언가에 몰입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당일 작은 갤러리를 빌려 우리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제 그림은 잃어버린 꿈이라는 제목의 어릴 적 바닷가 추억을 담은 풍경화였습니다. 놀랍게도 전시회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가 방문했고 우리 동호회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씨와 제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시회를 방문한 한 갤러리 관계자가 제 그림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특별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아마추어 작가라고 하셨는데 정식으로 제대로 배우신다면 더 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제게 명함을 건네며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신진 작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얼떨떨했습니다. 단지 주운 지갑을 돌려준 것뿐인데 이렇게 제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저희 동호회 기사를 본 팀장님이 저를 불러 축하해 주셨습니다. 회사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재능이 있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동안 저를 그저 평범한 직원으로만 보던 동료들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감이 달라졌습니다.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팀 회의에서도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 이후 저는 김 씨의 격려로 갤러리에서 소개받은 신진 작가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주 2회 퇴근 후에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과 미술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과 성취감이 그 모든 피로를 상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신진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제 작품들이 한 기업의 로비 전시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 기업은 다름 아닌 김 씨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였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던 그가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임원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정기적으로 기업 공간에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와 함께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제 지갑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선택이 때로는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지갑을 돌려준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당신은 제게 꿈을 되찾아 주셨으니까요. 이 대화 이후 약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주말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미술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는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는 저에게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분은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더 이상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닌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인식의 변화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에서는 창의적인 의견을 더 자주 제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배운 관찰력과 표현력은 업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도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미술을 통해 만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시야가 넓어졌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제 그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지역 갤러리에서 소규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고 몇 점의 작품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전업 작가가 되기엔 부족함이 많지만 일과 예술을 병행하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균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했던 그림 동호회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센터에서 일상 속 예술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술적 감성을 잃지 않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지난 가을 그 횡단보도에서 지갑을 발견했을 때 저는 그저 선한 행동 하나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는 만큼 돌려받는 법이에요. 당신의 선한 행동이 결국 당신에게 행운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제 꿈과 열정을 다시 찾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바쁨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지갑을 돌려주려는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잊고 있던 꿈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저는 단순히 지갑 하나를 찾아주었을 뿐인데 실제로는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작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한 선택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퇴근길 회사 옆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그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지갑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영향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운 지갑 하나로 시작된 변화는 계속해서 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김 씨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에서 미술 교실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술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 제가 그날 지갑을 주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미술 워크숍을 제안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조용히 살아갈 계획이었지만 주운 지갑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 우리의 꿈과 열정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용기가 없어 시작하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그림을 그립니다. 단 10분이라도요. 그것은 제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김 씨와 함께, 때로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요. 그 시간은 제게 힐링이자 성장의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김 씨의 소개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오래된 건물 벽면에 대형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 실력으로 그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되는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찬 경험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작업한 벽화는 지역 신문에서도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예술재단 관계자분이 저에게 개인전을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개인전을? 하지만 그분은 진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지만 그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 저는 내년 봄에 있을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우연한 만남, 필연적 변화입니다. 지갑을 주운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제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회사 일과 전시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전과는 달리 피곤함 속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마감에 쫓기며 밤을 새울 때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김 씨는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제가 자신의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 씨는 한때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놓쳤다는 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하다가 제 안에 숨겨진 열정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제게 예술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저는 그에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그날 횡단보도에서 지갑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여전히 회사와 집만 오가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만약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나간 일이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얼마 전 김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지갑을 주었을 때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직접 찾아오기로 한 이유가 뭐였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유도 모른 채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법이죠. 운명이라. 저는 예전에는 그런 개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연과 필연 사이에 우리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이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잊고 있던 꿈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 지갑을 주워 돌려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김 씨가 저를 차 한잔 하자고 초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특별한 인연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합니다. 일과 예술,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에 자신의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이자 꿈의 실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동호회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해 주셨고 그곳은 이제 지역의 작은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갤러리에 모여 차를 마시며 예술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큰 영감이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작가의 길을 가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방향으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자주 말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일 것입니다. 주운 지갑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자신의 직감을 믿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다면 아마도 저처럼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열어볼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